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었죠. 연초보다 10억 더 뛰었다 라는 보도가 2025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한 15억 정도, 20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재건축, 특별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로서 대규모 이 아파트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분담금이 높아지면 신축으로서의 프리미엄 자체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강남 쪽 아파트 매물 폭주하면서 거래가 역시도 지금 깔아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 지금 분담금 플러스 알파 전체적인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의 5월 9일까지 양도세 종료가 되는 부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악재들이 좀 쫙 깔려 있습니다. 상당 부분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음마 아파트 자체의 이 시세도 굉장히 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음마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203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100채 정도 나왔던 매물들이 거의 2배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36억 4천까지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이어졌는데 지금 33억까지 내려왔어요. 매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만큼 어디가 상한선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정도로 음아파트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물세가 이렇게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주택자들이 음마아파트 쪽에 꽂아놓은 또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200채 정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다주택자 매물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6억 4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매물이 34억이니까 거의 뭐 한 4억 정도, 3, 4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어떤 이 현실적인 거래가에 이 갭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급해졌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투매 현상이라는 거는 심리적 기반 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뭔가 지금 상황에서 빨리 집을 팔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하면, 치우지 못한다면 뭐 한마디로 현금화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현금 확보가 굉장히 지금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급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음마 아파트 38억에서 36억으로 지금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게 단지 36억 4천으로 나온 게 아니라 최고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매물까지도 지금 33억까지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30억 선이 충분히 붕괴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선이 지금 마지노선일 겁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지켜보다가 이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결정적으로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기 위한 더 낮은 가격 먼저 잡기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어떤 매도 현상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이 매물들 보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3억 9천, 34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매물세가 낮은 가격 순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음마 아파트가 이 매물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리지. 일단 재건축 단지, 그것도 뭐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매머드급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어요. 일단 신축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부터 2배, 3배까지 오른다는 그런 어떤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30억대 아파트가 이제 50억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음마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동서남북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주택자 매물 출회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지금 대치동 매물 현황과 또 거래로 볼 때 앞으로 이 하방 압력은
음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맞물려서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이 구축 아파트, 특별히 대규모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 프리미엄의 파이가 딱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지형도의 완전한 어떤 탈바꿈, 분기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대치동 현재 급매로 나온 가격들 보시면 한보미도 맨션 1, 2차가 5억 5천 떨어지고 있고, 개포우성 1차 아파트가 4억 5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에서 10%가량,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들도 이렇게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강남구 대치동 매물 현황을 볼 때도 1200건에 그쳤는데 이게 지금 13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대치동 쪽 웬만하면 매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꾹 눌러놓고 있으면 가격이 알아서 엄청나게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탄력성을 딱 농축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요걸 기다리죠. 이건 이제 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타점에다가 집값을 딱 올려놓고 누군가 채가기를 이제 바라면서 시세 차익을 대폭적으로 늘려가는 어떤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내가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 폭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 전체 거래량을 볼 때도 22건에 거치고 있어요. 야, 강남에서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22건입니다. 달러.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대치동 쪽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가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받고 있고, 그리고 이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분담금 부담 문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서 대표적인 이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이제 비명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격 상황 속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전체 평균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강남 쪽입니다. 여기 강남인데 45억 하던 이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1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5억 하던 아파트가 16억이니까 이거 비명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인 어떤 거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전체적 평균가가 이런 식의 격차를 보인다면 앞으로 개별가도 확실히 이런 궤적을 분명히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억 하던 정점을 찍던 아파트 16억, 뭐 아우성 나올 수밖에 없고 아비규환 비명소리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어떤 이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또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끝까지 홀딩하자, 버텨보자라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뭐 어느 정권보다 뭐 거의 완강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 버티다가만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9,500세대 헬리오시티도 매물이 지금 무려 10% 증가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올림픽 팍포레온하고 올파포하고 경쟁 관계 아니었습니까? 30억 누가 먼저 찍느냐, 40억 누가 먼저 찍느냐 그래가지고 꾹 눌러놓고 있었습니다, 매물들을. 근데 이렇게 지금 10% 이상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튀어나오는 매물 반비례해서 거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공포심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이렇게 헬리오시티 매물 10% 증가를 해도 매수세는 여전히 지금 강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건 뭐냐? 앞으로 하락 방향이 확실하다는 시그널을 이미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매수자들이 그냥 어리벙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집을 사고 파는 경험이 없어도 돌아가는 판사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7억 6천 하락했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6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9%에서 24%까지 지금 하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1010건, 1060건, 69건. 요게 10단위에서 변하고 있는데 잠실에서 10건에서 69건까지 늘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 잠실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아니,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노른자 땅에 있는 딱 박혀있는 그냥 땅에 박혀있는 골드바 아닙니까? 골드바 잠실 아파트. 근데 이제 서서히 그 빗장을 풀어가면서 빨리 현금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서 지금 전세법 변경이 다음 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갭 투자 가능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 활용으로 무순위 집집이나 구축 아파트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주택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세법이 불과 일주일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꼭 확인을 해보시고,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보증금 활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할 만한 또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 전세 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금 지원하고요. 이건 전세 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전세 9년제 9년 동안 눌러 앉을 수 있는 요 사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파산 시 전세 보증금 전액 소멸 방지하죠.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 부여, 이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한 거고, 요거는 지금 요거는 검토 중이고, 이 두 가지 사안은 확실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전세법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떨어지는 가격과 동시에 쌓여가는 매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안전 울타리 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설 연휴 끝나는 즉시 서울 전체 매물이 4%가량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호가를 1, 2억씩 내리다가 지금 5억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아파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절벽이다. 사람들이 거의 손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내리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자체가 고점에 물려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좀 내려와야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느냐? 요거는 전적인 기준이 매수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수자 우위 상당히 이전보다는 매도세보다는 높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빠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를 붙여가게 되면 실질적인 체감적 집값 추이의 변화는 상당 부분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이 집값 조정기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 경기권이 크게 하방 압력을 금매 거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결국 거래가 이 경기권의 하락이 역류 현상, 서울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서울 강남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면 당연히 경기권 떨어지죠. 요게 다시 돌아서 서울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1차 하락 시기에 똑같은 요런 경로를 보여줬거든요. 확실한 어떤 이 역류 현상, 가격 하방 압력의 역류 현상이 경기권을 한번 돌아 흘러서 서울권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 S클래스가 9억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영통구 매물 현황도 3,200건에서 3,400건.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거래량 역시도 14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어 매물은 늘어나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딱 공식이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인시 기흥구 여기도 6억 6천 하락했어요. 10억대 깨졌죠. 14억 5천이었는데 당연히 매물 엄청나게 5,800건에서 6,100건으로, 그리고 거래량도 305건으로. 거래량 줄어 매물 늘어 당연히 이렇게 가격은 떨어지고, 남양주시 대원 깐따빌, 남양주시가 의외로 14억에서 7억 반토막이 났습니다. 6억 2천 하락했고요. 매물은 당연하죠. 9,300건에서 9,871건으로 단 이틀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권이 지금 강남권보다 더 심각하게 매물 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양주시 25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일산 동구 킨텍스 원시티 원블럭 17억에서 11억 5억 6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지금 커 보이고, 고양시 일산 동구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5,000건에서 5,066건, 딱 5,000건이 이제 머물러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소폭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고양시 일산 동구의 거래량 보시면 69건에 그칩니다. 일산 동구 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17억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10억대 깨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 경기권은 노출이 안 돼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주로 뭐 지금 서울 강남과 마영석 쪽 아파트값 조정 양상만 지금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경기권 하락은 큰 폭의 폭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포 심리가 작용하는 투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면 경기권 아파트들도 정말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규제와 그리고 정부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이 최전선에 나서면서 집값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거품이 낀 고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가로 내려오지 못한다면 이거 가격 조정 엄청나게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반대적으로 지금 금을 대표적으로 해서 은시장 약간 올라섰어요. 은도 6.07 정도. 이게 이제 지금 관세 부분하고 엮여가지고 관세가 위헌으로 이제 판단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값이 살짝 올라치는 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자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자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도 좀 의외죠. 그만큼 시장은 이 관세 철회가 어찌 보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막혀 있었던 경제 국면의 모든 교역 관계를 좀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좀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지금 체감적으로 높거든요. 지표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 은이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1억 수준으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 9천만 원 초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갸우뚱하죠. 아니 관세 철회를 하면 금융시장 개박살 날 건데 라는 그 예상을 다 비껴가게 하는 결국 기저에 흐르는 이 자본의 흐름 자체가 결국 관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 그런 결론 그대로 내릴 수가 있고요. 뭐 이란에 대한 공격 임박설이 돌면서 뭐 미국 관세 해제 가능성 또 높아지는 상황 플러스 알파 되면서 결국 전쟁과 관세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 예상.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었다. 보기 좋게 지금 빗나가고 있죠. 오히려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상승률을 찍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겁니다. 나스닥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거의 뭐 마이너스를 찍거나 거의 0.01, 0.04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는데 관세 해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뭐 껑충껑충 뛰고 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유동성 자체가 교역국의 관세 해제를 통해서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는 보호무역 한계가 주는 인플레 해소 가능성 높이고 전쟁은 이란과의 협상 유무에 따라서 뭐 소규모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 이게 둘 다 뭡니까? 불확실성 해소 아닙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요것 자체가 굉장히 악재일 줄 알았는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상승률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다면 왜 부동산이 이런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지금 한국 부동산은 글로벌 대출 자금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빌려준 돈들, 그 국내 자본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금리 대부분은 국내 수익, 시중은행의 수익 아니죠. 이미 시중은행은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이 알바노, 금융과 별개로 움직였던 궤적은 사멸되고 있어요. 국제적 금리 동결 분위기, 더불어 주담대 금리는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고 7%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 분위기 풀리지만 여전히 기저의 중립금리,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딱 버티고 있는 이 중립금리가 그동안 이 금리 자체의 어떤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아니 콘크리트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거 뭐 드릴로 뚫을 수도 없고 파낼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테니스공을 콘크리트 바닥에 딱 던지면 탱 하고 튕겨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똑같은 지금 중립금리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오르면서 영끌 비투는 뭐 아우성이고 대출금리 7%, 신용금리 5% 육박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4, 4분기 가계신용대출 뭐 1978조라 하지 않습니까? 경악이죠, 경악. 이 정도의 어떤 이 어마무시한 대출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폭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빨리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고 결국 공갈빵 형국의 비어있는 거품 가격은 정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빨리 집값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 내릴 생각 안 합니다. 끝까지 성과를 보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금 거들어서 60억 아파트가 지금 50억 됐는데 이성을 되찾고 있는 아파트 가격 더욱 주시해 보겠다. 그죠? 그만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무한 가능성이 주택으로만 기결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담보하지 못하죠. 양질의 주택 공급 위해서 집값 안정을 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멘트가 앞으로 집값 추이를 어떻게 몰아갈 것인지 분명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신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신 후에 무주택자라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들이 이제 탁탁 튀어나올 겁니다. 그 골든타임 확실하게 잘 잡으신다면 정말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단단한 어떤 부동산 주변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뭐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지금 악재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 전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부동산 지형도가 확실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대외 금융 지형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도 상당 부분 크게 변화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랑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